두뇌의 노화를 막는 놀라운 방법.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발달하고 또 서서히 노화한다. 흔히 노화하면 주름, 흰머리, 관절 통증 등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정신 기능, 즉 두뇌 역시 노화에 영향을 받는다. 두뇌 노화는 대개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감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치매나 심각한 인지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 기능의 전반적 저하라는 보편적인 흐름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두뇌는 노화할까? 인체 장기 중에서도 두뇌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연결이 약화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몸에 쌓이는 다양한 염증 물질, 활성산소, 호르몬 변화 등이 두뇌 조직과 뉴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두뇌가 고정된 장기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특정 조건을 갖추면 성인 이후에도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기존 뉴런 간 연결을 새롭게 강화할 수도 있다. 즉, 두뇌 노화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진행 속도와 강도를 늦추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노화를 늦추는 핵심은 인지 예비력과 신경 가소성이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이나 노화 같은 악영향을 받았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똑같은 뇌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평소 뇌를 많이 활용해왔던 사람들은 증상이 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인지 예비력이다. 학위가 높다고 반드시 뇌가 더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기회를 많이 접하거나 지적 자극을 자주 받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인지 예비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분야만 매달리는 것보다 폭넓게 여러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예비력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평소 인문학, 음악, 예술, 체스, 새로운 언어 학습 등 여러 자극을 받으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상호 연결성이 강해진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재조직되는 능력을 뜻한다. 어린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거나 기존 연결을 재정비할 수 있다. 뇌졸중 재활 연구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한쪽 뇌가 손상을 입어도 남은 부분이 재조직 과정을 통해 일부 기능을 보완한다. 새로운 기술 학습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확대되거나 신경 전달 경로가 강화되는 것이 뇌 영상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은 노인이 되었을 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적절한 환경과 노력, 건강 관리가 수반되면 두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기능적 예비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두뇌 노화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 아래에 제시하는 방법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여러 습관을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1. 끊임없는 지적 도전과 학습.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 특히 음악적 활동과 언어 학습은 감각운동, 청각 언어 등 다중 영역을 자극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최신 애플리케이션 등을 배우고 사용해보는 것도 뇌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과 기억,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 소설, 수필, 과학 잡지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뇌에 여러 종류의 정보가 입력되어 인지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책 내용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읽고 난 후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뇌의 전두엽 기능을 단련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뇌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주의력 향상이나 당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의 효과가 일상 전반의 인지 기능으로 일반화가 되느냐는 아직 논쟁 중이다. 단순히 익숙한 퍼즐만 반복하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게임, 수수께끼, 레고 조립 등에 도전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핵심은 뇌가 낯선 환경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과도 분비되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매 손상을 줄 수 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기억을 호출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만성 스트레스는 두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다. 명상, 요가, 호흡법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뇌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전전두엽의 두께가 더 두터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규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뇌에 즐거운 보상 자극을 제공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 등은 심리적 안정을 주어 정신 건강에 이롭다. 사람이 서로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하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 모임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 두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3.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건강 관리.
심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혈압, 비만, 제2형 당뇨병 등은 뇌에 공급되는 혈류와 대사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여 뇌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진행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량과 두뇌 건강 사이에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점진적 과부하의 저항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적인 신체 활동 능력뿐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운동을 통해 성장인자가 분비되고 뇌세포 생존과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꾸준한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며 처음에는 걷기 같은 저강도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식단과 영양소 관리.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주로 등 푸른 생선, 아마씨, 치아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우울증 완화, 경도인지 장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모든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식사로 섭취하는 것은 안전성과 복합 영양소 섭취 측면에서 권장된다.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블루베리, 다크초콜릿, 녹차, 각종 베리류, 짙은 녹색 채소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노화 방지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계를 보호하고 뇌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과식은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을 유발하여 뇌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반면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은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두뇌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저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 채소, 콩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 인지 기능이 원활해진다. 커피, 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적정량 섭취 시 주의력을 높이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은 불안, 수면 장애, 심박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도 항산화 효과와 함께 인지 기능 보호에 일부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5. 수면과 두뇌 휴식. 뇌는 깨어있는 동안 생성된 대사 노폐물을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주로 잠자는 동안 제거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러한 청소 과정을 방해하여 뇌세포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일어난다. 특히 렘 수면 단계가 꿈을 꾸면서 감정과 기억을 재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집중력, 반응 속도, 단기 기억력 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로도 지목된다. 하루 7시간 내외의 충분한 숙면을 권장하며 개인에 따라 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최적 수면 시간을 찾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시간, 취침 전빛 최소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조성, 과도한 카페인 섭취 자제 등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취침 전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6.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고립감은 우울증, 불안, 치매 발병 위험 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 자녀 분가 등으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뇌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 및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전두엽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 반대로 긍정적 정서는 학습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뇌를 활성화한다. 공감 능력과 감사 표현 같은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도 뇌의 화학물질 분비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돕는다. 7. 금연, 절주 및 유해물질 회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뇌졸중 위험 증가 및 전반적인 뇌 손상을 가속화한다. 또한 니코틴 및 담배 연기 속 다양한 유해 물질이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금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심장과 폐뿐 아니라 뇌에도 크게 적용된다. 과도한 음주는 뇌 위축과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만성적 음주는 티아민 결핍 등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적절한 음주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된 결과이며 과음은 분명 뇌 노화와 인지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8.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별도의 뇌 영양제나 고가의 보충제를 무리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특정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잎 추출물, 인삼, 호박씨 오일 등 여러 뇌 건강 보충제가 시장에 나와 있지만 이들의 효능에 대한 대규모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한다.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일시적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효능은 아직 논쟁이 많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9. 두뇌를 쉬게 하되 게으르지 않게 하기. 두뇌도 일정 시간 집중 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짧은 산책, 스트레칭, 물 마시기 등 작은 리프레시 시간을 갖는 것은 뇌의 피로를 덜어준다. 장시간 단조로운 일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멍 때리기 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시간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뇌에 지나치게 과부하를 주거나 아예 아무런 자극 없이 방치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여유 시간엔 여행, 전시회 관람, 공예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가볍게 시도해보자. 새로운 감각적 문화적 자극은 뇌 가소성을 촉진하고 기억에 장기적인 흔적을 남긴다. 10.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종합적 접근. 여기서 제시된 방법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좋은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고 양질의 수면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으면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마다 유전적, 환경적, 경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한 가지 정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잠깐의 다이어트, 일시적인 운동 열정으로는 두뇌 노화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고 장기적인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두뇌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영향은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두뇌 건강의 핵심 전략으로 손꼽힌다. 또한 사회적 교류와 긍정적 정서,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자극을 더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